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명 소개 진실 나노 이벤트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당첨 답장 주신 분에 한해 한 명 소개 진실 책을 구입해서 배송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태까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판문점의 협상가, 그곳엔 늘 그가 있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조국의 시간 등등 다양한 책들을 나눈 북스 진행해왔는데요. 종종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오는 인증샷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책들 나눔할 예정이고요. 틈틈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윤석열 씨가 다시 돌아온 후에 1일 1망언을 다시 시전하고 계시죠. 민주당을 향해서 저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다른 걸 다 떠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때문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그냥 가면 장관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접 독대 요청까지 몇 차례 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씨 뿐만 아니죠. 이런 김경률 같은 사람들은 권력형 범죄라는 단어를 쓰면서 금융, 펀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뭔가 조국이 잘못은 했겠구나,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게다가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다는 사람이 사모펀드의 권력형 범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일단 잘못했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로 엮어내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 고지 곧대로 보도했던 기자들, 검찰, 그 누구도 지금 단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정철승 변호사는 숙명여고도 3년형인데 정경심 교수 4년형이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AI 판사에 대한 얘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만큼 판사들 스스로가 신뢰를 깎아 먹은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특히 최근에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소식이죠. 나경원 딸 성적을 D에서 A플로 올린 거, 심지어 이게 한 건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D를 A플로 올리고 C를 A플로 올리고 이런 짓들을 벌였는데,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 그랬습니까? 강사재량.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는 어마어마한 입시 비리라면서 그렇게 프레임 씌우고, 권력형 범죄 프레임 씌우고, 갖다 붙일 수 있는 온갖 안 좋은 말들 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언플 열심히 해가지고 고작 한다는 짓이 딸 일기장 가져오고, 그런 짓들 벌였던 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2019년 불과 얼마 전에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언플을 하고 있는 것도 팩트고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을 당시 많은 시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나경원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롭냐? 표창장보다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나경원 딸 성적이 오르면서 성적이 낮아진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냐는 거죠. 조국에 진짜 1000만분의 1이라도 한번 털어봐라, 오죽하면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검사냐 엿장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도대체 뭘 해줬길래 D가 A+가 될 수 있는지 이건 너무 심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 정경심 교수님 2심 재판부 탄핵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청원 동의가 벌써 2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검찰이나 판사는 무조건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애초에 3심 제도를 둔 이유, 그리고 3권 분립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를 나눈 이유, 서로 상호 견제를 하게 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결을 갖다 맹목적으로 그냥 비난하고 혹은 옹호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옳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율사들조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린 서민씨는 조민씨를 저렇게 또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언론의 보도 행태도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대놓고 조민씨를 향해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게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조민씨가 서민씨한테 뭐 한 얘기라도 있습니까? 전국에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조롱들, 비아냥들, 협박들 다 감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뭘 했다고 저렇게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일방적인 조롱, 일방적인 비난, 막말입니다. 보도를 할 거면 최소한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오죽하면 네가 인간이냐? 더군다나 교수라니,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정말 소름 돋는다, 제발 이런 사람 기사를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윤석열 씨를 응원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걸 다 떠나서
김남국 의원한테 몇 달 전에 참교육 제대로 당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블루펀드 관련 얘기 나오니까 말을 더듬으면서 자긴 디테일에 약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었죠.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 이슈에만 뛰어들면서 그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 보면 굳이 관심도 저 주진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향해 검찰개혁 법안은 공약이 아니고 지금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 법안을 즉각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제안한 건데요. 빠르게 진행을 하면 연내 통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성과의 안착화를 위해서 마지막 검찰개혁 법안 통과 시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부족하면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추면 된다는 거죠. 이걸 두고 또 제가 특정 후보를 까내렸네, 지지했네 이런 식으로 본질에 벗어난 얘기는 일체 사양하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검찰, 사법, 언론 개혁에 앞장서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선 대부분의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논쟁하지 마시고요. 본질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한테 뭘 보고 정경심 펀드 무죄 거짓말하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씨는 검사에 탈쓰고 저러지 말고 그냥 직접 정치판에 뛰어드십시오. 본인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언플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것은 방금 전에 한동훈 독직 폭행이라면서 정진웅 검사가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공무집행 방해를 한 한동훈은 냅두고 저렇게 독직 폭행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한동훈의 저런 뻔뻔한 눈빛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럴수록 더더욱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한동훈의 비밀번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동훈은 유명한 윤석열의 패거리 중 한 명이죠. 이런 상황이 어쨌든 윤석열이 무너지면 한동훈의 시간도 점점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정치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홍준표 의원이 앞장서서 윤석열 씨를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1일 1실현으로 당 지지율조차 깎아먹게 하는 걸 반성을 해야지. 정치가 그렇게 쉽고 만만한 줄 아냐? 혼자 황제처럼 군림하던 검찰 아니다. 정신 차려라. 넌 지금 현실 정치에 뛰어든 거다. 대략 이런 지적의 목소리입니다. 게다가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 대표를 무시한 윤석열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기분 나쁠만 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이 당대표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갖고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당대표 결정이라 해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면 탄핵도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자신 없어하는 토론을 준비한다고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역시나 많은 시민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논란에 휩싸이자 윤석열 씨는 당 화합 해치 런동 말라고 당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언론에서도 이준석 탄핵 관련한 내용은 자충수되나 당내 인사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당에서 고립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윤석열 본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관계자들 사이에선 윤석열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냥 명확한 윤석열의 패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리고 마음에 안 들고 우스워 보여도 그래도 제일 야당의 대표입니다. 특히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인데 저런 식으로 검찰 내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던 사람이 정치하려니까 똑바로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임성호 대변인 등 많은 비판을 해왔죠. 이해로도 최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 이 말에 하태경 의원이 실언 레이스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관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의원은 최지영 씨를 향해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없다면 도대체 뭘 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왔냐며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역시나 최지영 씨를 향한 비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복절에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올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방금 전에 전해지자 진정한 보수다, 이것이 나라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설프게 정치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 특히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흑역사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